큰 기물일수록 무조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천 한번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큰 기물일수록 오프라인에서 조금 보시고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소용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걸릴 수 있어요. 냉장고의 폭이나 높이, 전체적인 스케일들을 알고 있어야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물일수록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번 더 이제 보고 가시란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구라든지 아니면 수도가 들어갈 수 있고 배수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그냥 구매했다가든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많겠죠. 왕복 배송비를 또 부담하면서 큰 기물일수록 또 들어가는 제반 설비랑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매장 공간에 온전히 그 도착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장애물, 허들을 넘어서 잘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교환해야 되는 상황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냉장고를 또 빼고 넣거나 아니면은 특히 2층, 3층인 경우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회전 반경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45박스 포도어 냉장고만 하더라도 기본 사람이 4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인당 이제 설치비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큰 기물일수록 무조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다 상담을 보고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것도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큰 주방 기물 이런 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우리 양념통, 스푼 이런 것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맞는 스푼이 어떤 건지, 나한테 맞는 양념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에게 맞는 그런 루틴에 맞게끔 철저하게 다 요리사분들은 세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져보고 한 번씩 써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것들을 쓰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마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장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음식을 만드는 주방용품이 더 값어치가 있고 더 좋은 걸 쓰셔야 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멜라민 종류를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업종은 아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업종이 멜라민부터 시작하신다 보면 됩니다. 싸고 또 디자인도 자기처럼 나오고 떨어뜨렸을 때 리스크도 조금 적기 때문에 멜라민을 추천드리고, 음식이 주인공이고 접시는 음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입니다. 그래서 접시를 선택할 때는 항상 음식과 반대되는 색깔을 좀 추천드려요. 인테리어하고 접시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컨셉을 가져가고 음식은 돋보이는 주인공처럼, 예를 들어서 음식이 이제 좀 색깔이 화려하면은 이제 오히려 접시 쪽은 이제 색깔을 죽여버리는 거죠. 업종별 인테리어하고 맞는 접시를 선택하되 이제 음식은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식 창업의 본질의 목적은 매출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본인의 취향이 조금 들어가서 매장과 맞지 않는 이제 접시를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티타늄이거든요. 예전에는 녹그릇을 썼었어요. 근데 녹그릇이 요즘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재질과 색감이 비슷한 티타늄을 쓰게 됩니다. 근데 티타늄은 다 좋은데 티타늄을 식기세척기에 넣었을 경우에 바로 녹이 올라오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여기서 추천 한번 드릴게요. 그 돌산 거 티타늄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업체의 티타늄은 바로 녹이 올라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티타늄은 꼭 선별해서 업체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녹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꿀팁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쓰는 거는 일반 저희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관점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외식 창업은 매출을 많이 나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소모품을 자주 바꿔 쓰는 게 답입니다. 다이소하고 좀 다른 점이 다이소는 주방에서 쓰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좀 오래 쓸 수 있는데, 다이소 제품을 외식 창업에서 이제 점주님들이 쓰다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저희 쪽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게, 다이소는 일반 가정에서 쓰기 위해서 포커싱이 돼 있어요. 많이 쓰면 당연히 그 강도가 무너지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결국 외식 창업은 매출을 많이 나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들을 빨리빨리 획전시켜서 본인 그 외식 창업에 대한 온전하게 매출을 잘 지키고 작업 피로도를 줄이고, 그거에 대한 관점으로 소모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품 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사실 발품 리스트는 업종마다 너무 달라서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업종 그리고 잘 되는 비슷한 업종을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방문하여 가지고 벤치마킹을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발품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본인 매장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초안은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브랜딩한 이도족발이 있습니다. 이도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도가 세종대왕을 뜻합니다. 세종대왕이 먹던 이 진미성찬을 손님이 가 대접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루에 30조 제한된 생산량을 가지고 품질이 높고 청결하고 더 나은 앞쪽 뒤쪽을 제공한다, 이런 전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그에 맞게끔 주방용품, 주방기물, 공간에 대한 컨셉, 주방에 대한 스케일,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무것도 공부 안 된 채로 오시면은 저희도 그 방향까지는 정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어떤 업종을 어떠한 차별화를 가지고 준비해서 왔다, 이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소비에 대한 좀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투자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금액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금액을 줄이는 거는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될 섹션과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섹션을 전문가랑 잘 상의해서 그게 올바른 판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출 예산 계획을 정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우지 않으시면 장사가 안 될 때 조급함이 커져서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나와 비슷한 업종에 대한 매장이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인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비슷한 매장에 대한 기물과 뭐 테이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만약 인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전략 계획을 구체안으로 세웠을 때 업종이 비슷하다고 해서 어차피 차별화 지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던 기물들, 후드라인, 배치가 싹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까지 바뀌면은 인수할 때 그 권리금을 다 포함해서, 기물 포함해서 웃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게 필요 없다 보니까 폐기물 비용을 더 추가해서 버리고 초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차라리 아예 그냥 새 건물, 빈 상가를 아예 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에 대한 위생도와 맛에 대한 품질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된 주방기물과 주방용품은 가격과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외식 창업을 하시는 매장도 엄청 많아지고 또 경기도 또 플러스 알파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소비자분들은 이 지출이 적어진 주머니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와의 타협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외식 창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통상적으로 발품을 잘 못 팔면은 결국 사업은 망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발품을 여러 가지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품. 두 번째는 상권 분석입니다. 내가 이 업종에 들어갔을 때 이 반경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발품. 세 번째는 이 업종에 대한 깊은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이도족발 브랜드의 사장님은 족발에 대한 그런 레시피를 완전하게 1년 이상 이제 본인이 습득을 하고 나서 창업하셨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창업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발품도 좀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발품, 뭐 주방 기물, 주방용품, 마케팅에 대한 발품, 여러 가지 발품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발품을, 음식에 대한 깊은 숙련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식 창업 시장은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올해 그 메뉴가 잘 됐다고 해서 내년에 잘 되리라는 사실 보장이 없을 만큼 너무 트렌디하게 요즘 그 주기가 짧게 바꿔지고 있어요. 빨리 바뀌면 소비자한테 맞는 메뉴를 빨리 전환하려면 결국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음식을 결국 잘 해야 돼요. 잘 못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뭐 레시피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전수받았던 그걸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을 최소한 1년 이상은 조금 배워보시거나 아니면 외식 창업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꿀팁이 있는데, 처음 창업하실 때 이제 밭대에 대한 사이즈를 엄청 헷갈려 하세요. 매장에 꼭 오셨을 때 밭대에 대한 스케일과 개념을 여쭤보시면, 한번 이렇게 개념을 흡수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홀 쪽에 가시면 홀에 1200 반찬 냉장고, 900 반찬 냉장고를 많이 쓰세요. 보통 900짜리는 통이 4개, 1200짜리는 통이 6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분의 1바트 사이즈예요. 풀바트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가장 큰 2분의 1바트 2개가 합친 게, 그걸 이제 풀바트라는 명칭을 저희가 통상 사용합니다. 그거에 2분의 1짜리라고 해서 2분의 1바트라고 하고, 2분의 1바트가 이제 900이나 1200은 각각 4개나 6개가 들어가는데, 2분의 1바트가 2인치, 4인치, 6인치가 있습니다. 2인치는 한 5cm, 4인치는 10cm, 6인치는 15cm. 깊이에 따라서 나눠지고, 2분의 1바트가 또 반으로 나눠지면 4분의 1바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기본 개념만 아시면 바트를 구입하실 때 헷갈리지가 않으세요. 이미지 다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주세요. 모르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